안녕하세요. 이구동성 교사학교 송쌤, 이쌤, 구쌤입니다. 우와! 와! 어떻게 몰라? 저희 이구동성 교사학교 채널은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선생님들이 같이 좀 뜻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선생님들께는 임용 면접에 좀 현장성이 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될 것 같고, 신규 선생님들께는 좀 팍팍하고 힘든 교사생활, 학교 생활에서 좀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좀 담아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교사로서의 이제 교육과에 관련된 교사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학교 사용 설명서 요 책에서는 파트 1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네, 이 학교 사용 설명서는 저희 이구동성 교사학교에서 셋에서 좀 머리를 모아서 만든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사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왜 교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교사가 되고자 했던 나만의 이유?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보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억지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일찍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더 감사하게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쌤은 진짜 쌤이 하고 싶었나 봐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을 찾는 그 행복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교사가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말 좋은데요? 리액션 기계들이시네요. 이 쌤은 그러면 왜 교사가 되고 싶으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랑 5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는데 네. 저희랑 되게 잘 놀아주셨어요. 오. 네, 초창기 이제 남자 선생님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오신 분이었는데 서툴긴 하셨지만 너무나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저도 마음을 가지고 놀아주는. 네네. 그래서 학교 생활이 그렇게 공부만 하는 딱딱한 곳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좀 알았으라 하는 마음에 저 애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과 좀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교사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를 갔는데 막상 사범대를 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임용도 너무 어려워지고 이제 교사가 되는 길이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한 4학년 때쯤 되면은 약간 좀 그냥 교사 말고 다른 것도 좀 알아볼까 그래서 막 행시도 기웃거려보고 뭐 또 알아보고 막 이랬었어요. 다른 취업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4월에 교생 실습을 가게 됐는데 제가 모교로 나왔거든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렇지만 너무 행복했답니다. 근데 이 여중으로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 저를 담당해 주셨던 지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약간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의식도 되게 투철하신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에게 이제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항상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회 시간 때마다 아이들 토의를 하셨었어요. 미니 토의. 사실 우리도 교사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토의를 하셨어요. 10분 동안 중학생들을 데리고. 근데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 말하는 능력도 신장하거니와 자기 이야기를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친구들과 배려하는 말하기도 좀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교사가 어떤 교육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수 있구나. 정말 교직이라는 건 정말 되게 뜻깊고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저런 교사가 정말 돼보고 싶다.
나도 학교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장의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두 분은 훌륭한 롤모델 분들을 만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자신의 교육관을 설정할 때 이런 롤모델을 설정해 보시면 아, 내가 어떤 교사가 돼야겠구나라는 걸 좀 쉽게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혹시 좀 집중해서 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역량,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가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학생관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는지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시기마다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느진 않고 어느 때는 이제 애들에게 꿈을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문해력인 것 같아요. 문해력. 네. 애들이 맞아. 엄청 중요하죠. 네, 애들이 어떤 책 읽는 능력이랑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를 읽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서 좀 책을 읽고 아니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와 책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을 키워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10분, 아침 10분 책 읽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독서? 네네. 독서 교육이네요. 네, 그래서 그 블루투스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 틀어주면서 먼저 없는 잘것 사람들이 책 같은데? 읽고,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애들이 읽을까 했는데 처음에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일단 나라도 읽자. 네, 제가 일단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중반 지났을 때는 그래도 절반 이상 많이 책을 읽기 시작했던 많이 것 같아요. 읽었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읽고 뭐 이렇게 나름 학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좋은 문장이나 필사? 느꼈던 점도 적고 그걸 종합해서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너무 좋다.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 교육이네. 진짜 삶과 연계된 독서 교육. 매일의 독서 교육. 아, 역시 아이들의 문해력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최근 뭐 디지털 리터러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굿쌤은 그럼 어떤 역량을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으세요? 저는 공동체 의식을 가장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실 곳곳에 지금 여기 우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놓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한 반 친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딱 그 한 해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만드는 시간과 추억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런 시간이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공동체 의식, 진짜 지금 여기 우리 같이. 네. 너무 좋은데요? 굿쌤은 또 그푼도 그래서 항상 가치의 가치를 네, 가치의 가치이고요. 함께하는 같이 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은데 저도 같이 하는 삶을 제가 솔선수범하고 있는지는 늘 자아성찰 중입니다. 되게 좋네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되게 많이 길러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책을 좀 보면서 되게 힌트를 얻었는데, 학급 규칙을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 규칙을 설정하면서 제일 처음 묻는 게 왜 이 규칙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불편한지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학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렇다면 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를 같이 또 얘기해보고, 이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지를 얘기를 해보는데, 이거를 3월 첫 주에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급 규칙을 같이 설정을 하면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길러지면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 또 사회성 이런 것들도 함께 길러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도 아이들이 직접 정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직접 지키기에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규칙을 지켜가는 조치도 스스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발성이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사실 교사로서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 규칙 만들기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드려요.
32쪽입니다. 네, 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학생에 대한 가치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길러주고 싶은지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종합해서 나만의 교육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교사로서의 좌우명? 저는 그 공자가 한 말이 논어에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눌언민행이라는 말이 이제 누런민행이요? 네, 옐로우 아니고요. 네, 어눌하다 할 때 눌자고요. 그 다음에 말씀 언자, 그리고 민첩할 민자, 그리고 행동할 행자인데요. 한자 뜻 풀이대로라면 말은 어눌하게 하고 이제 행동은 민첩하게 해라 이건데요. 쉽게 말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쌤 이제 지각 안 할게요. 아, 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본인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한 말은 꼭 지켰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누런민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마음에 제가 항상 누런민행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학기 초에 해주곤 합니다. 누런민행. 네, 옐로우 아니고요. 좀 고급진데요? 우리 이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처음부터 저희 어떤 교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키우는 선생님이 되자. 인간을 키우냐? 네, 인간을 키우는 야인간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언어 습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면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게 되는데 사람의 사이 그거를 지켜야지 인간이 된다 이렇게 사람의 사이, 사람 간의 사이 네, 그거를 지켜야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애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사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거리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나 멀어서도 안 되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너무나 가까워서도 안 되고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서 그 사이를 좀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서도 그렇죠. 서로 네네. 무례하지 그렇죠. 않게끔 네.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는 사이를 지키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의 부분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인간에 대한 정말 쉬운 단어인데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통 아까처럼 우리 인간은 그냥 야 인간 네네. 이럴 때 쓰지 네, 전 아니고요. 좋은 이야기예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어떤 교육 좌우명을 설정하지 못하고 살다가 정말 좀 친한 선배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좀 추천해주신 책이 있었어요. 바로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사람의 아이들이란 책이었거든요.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야누시 저기 이 책에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이 학교 사용 설명서의 1파트의 13테마인데요. 이 13테마가 교육 명언과 멘토의 도움으로 나의 교직관 찾기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55페이지죠. 야누시 코르차크의 아동권리 선언을 제가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정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제 교직 좌우명이 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의 의무는 강요하지만 오늘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사실 와닿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장 그날도 제가 학생을 상담하면서 진로 상담을 하면서 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다 힘든데 나중에 다 돌아올 거야. 너한테 다 큰 행복으로 돌아올 테니까 지금은 조금만 참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지금의 아이의 행복은? 지금 이 아이가 누려야 될 권리는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많은 걸 좀 깨닫고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뭐 아까 선생님과도 되게 비슷한데 현재 아이들의 현재 행복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교사라서 사실은 뭐 대입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대전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누시 코르차크의 이 아이들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교사다움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저희들의 뭐 생각, 뭐 교육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로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다들? 되게 좋은 단어 그리고 좋은 책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성찰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쌤은 뭐 이런 게 바로 집단 지성이 아닌가. 집단 지성, 네. 이구동성의 집단 지성. 좋네요. 여러분들도 교사가 될 때 필요한 나만의 교육 철학, 교육관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시는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이 1파트에 아까 보여드린다고 하고서 깜빡했네요. 13테마에 또 있거든요. 13테마 끝에 제가 학교생활 팁으로 교육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수록해 놨거든요. 당신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교육 가치관과 관련된 교육 명언은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교육관을 정리하기 위한 질문들을 여기 수록해 놨으니까 꼭 그 질문들에 자신만의 대답을 구성해 보시면서 교육관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이구동성 선생님들의 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 톡톡, 이 톡톡 첫 번째 시간 교사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두 번째 교사 톡톡 학생 상담과 관련된 교육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우와.